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조절학습이 어떻게 공부 기적 안에 녹아있는지 메타인지 능력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자기조절학습의 권위자인 진미르만 교수의 이 자기조절학습의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단계를 아주 가볍게 빠르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준비 단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학습을 분석하고, 즉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즉 실행하는 단계일 텐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해 가면서 내 공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판단과 내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과 판단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방법을 바꾸거나, 혹은 준비 단계에서 했었던 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랜에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만들었던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 안에 이제 29일차가 되겠죠. 29일차가 될 텐데요. 29일차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공부 기적을 쓰면서,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오늘의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미리 설정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의 준비 단계에 해당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공부 계획에는 몇 가지 목표라든지 혹은 전략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스터디 플래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부 기적은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내가 실제로 실천을 했을 때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하루를 기록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실천을 1대1로 비교해 보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보고 자기 반추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간단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시에서부터 4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4시에서 5시까지 단어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학원에 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6시 반입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오늘의 계획이 될 거예요. 오늘의 계획이 이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여기 스터디 플래너에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간 오른쪽에 6개의 칸이 있는데, 이 6개의 칸이 각각 그 10분씩을 의미합니다. 자, 2시부터 원래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가 2시 반부터 공부를 했다면, 반부터 시작해서 3시를 쭉 넘어서 4시 반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형광펜이라든지 색연필로 표시를 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졸렸나 봐요. 졸려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빠르게 30분 안에 마친 다음에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수학학원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과 기록,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동시에 한 페이지에 1대1로 시간대별로 매칭해서 기록을 해두면서 내가 준비한 것들, 준비 단계에서 했었던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자기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오른쪽의 페이지가 아까 방금 봤었던 이 페이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페이지는 오늘의 공부 기록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질문과 내가 나중에 이 내용들을 복습을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고요. 5분 누적 복습하는 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 전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수학에서 오늘의 질문에는 이차 함수에서 개수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어에서는 교과서 35페이지 아래 문장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전략적으로 질문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만 질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물론 이 답은 책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도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습관은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공부를 실행하면서 자기 조절하고 자기 관찰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오늘의 감사, 그리고 내일의 다짐, 그리고 오늘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기 조절 학습 단계에서 마지막에 자기 반추의 시간을 갖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가 반응이나 자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의 나는, 여기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오늘의 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5개의 빈칸 별이 있는데요. 이 빈칸의 별을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별점을 주는 거죠.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별점을 5점 만점에 지금은 4점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른쪽에 빈칸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의 기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려놓는 겁니다. 표정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별점이 4점 정도 나왔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이 부분에다가 이 동그라미 안에 웃는 얼굴을 좀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평가라는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좋은 모습과 앞으로 달라져야 할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자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기적을 통해서 자기조절학습을 아주 거뜬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너 출석, 목표 달성은 90점, 예습은 몇 점이죠? 이게 70점, 복습은 100점, 오답 관리는 70점, 집중조는 80점, 규칙적 생활은 65점, 시간 관리는 80점. 이렇게 내가 나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나의 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으로 연결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혹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가로로 긴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 만족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본 다음에 내가 내 지난 일주일을 스스로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많은 논문들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빙하우스의 마음과 곡선에 따라서 이 공부기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기적을 잘만 활용한다면 성적이 공부하는 족족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에빙하우스의 만극곡선에 따라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